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재명 당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요새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저게 무슨 짓인가 이럴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뭐 이거 영상을 띄울 수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라보면 이렇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이틀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사진을 처음 보고 나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틀막 퍼포먼스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막 퍼포먼스가 뭐냐?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뭐 이재명 이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주에 갔을 때, 뭐 전북특별자치도 그 행사에 갔을 때 진보당의 강성희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고 고성을 지르니까 그 경호실 직원들이 그 사람을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끌고 나갔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도 이렇게 끌고 나갔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일방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다.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 그 옆에 무슨 부승찬이라고 옛날 국방부 대변했던, 문재인 때입니다. 역시 문재인 때 대변했던 그 사람이고, 천공 운운했던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연주가 있습니다. 이연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2024년입니다. 2024년이고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어디 뭐 저기 어디 초등학교 학예회, 유치원 학예회 나온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 웬만큼 먹은, 평균 연령을 따지면 거의 한 50대 내지는 60 다 됐을 텐데, 평균 연령이. 이런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유쾌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유쾌합니까? 궁금하시면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하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지지 않고를 떠나서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유쾌한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농담이라는 거는, 유머라는 거는 웃겨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웃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 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재명의 이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의 몫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재명과 이재명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마치 정말 독재 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아니 이렇게 힘없는 정부가 무슨 어떻게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가 성립되지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독재를 합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진정한 독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문재인 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실제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의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내로남불 기사를 몇 달 동안 썼더라. 그때 한 4달인가 썼는데도 그것도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 에센스만 담아가지고 4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사 분량으로만 따지면 책 한 권 나옵니다. 아주 간추린 그거. 그러니까 그 문재인에 대해서 뭐 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독재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재명이가 이런 막 이틀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문재인 때 이 탈북어민 2명을 갖다 강제로 북송시킨 일이 있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했는데 눈을 가리고, 안대를 이렇게 해서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도 재갈을 물렸던가,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들 그냥 입을 이렇게 막고, 그냥 경호원들이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막고 끌고 나간 게 아니라 대가를 물렸습니다. 아예 물리고 안대를 씌웠나 아니면 뭘 어떻게 했던가,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아마 포승줄로 다 묶었을 겁니다. 묶고 가기 싫다는 사람들을 판문점에서 그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그냥 북한 애들한테 이렇게 떠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어민들이 그 안대를 푸니까 판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정말 온몸에 사지에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하면서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생사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아마 극한의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틀막 퍼포먼스를 하니까 저는
바로 생각난 게 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떠올린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쓴 기사가 있는데 2022년에 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왜 탈북 어민을 국민으로 인정 않고 강제 북송했나? 문재인의 자의적인 국민 자격 박탈과 강제 북송 진상 규명이야. 이렇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2,500만 주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영토 북반부 이북에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먼저 추방 의사를 밝히고 이를 북한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 다음날 북한이 그 의사를 수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경찰 특공대를 시켜서 탈북 어민 2명의 눈에는 안대를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손은 포승줄로 꼭꼭 묶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판문점 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강제 북송 사실을 알게 된 탈북 어민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상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플러스 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이 참석하길 오매불망 고대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당시 세간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부산 방문을 성사하기 위해 소위 인신공양 차원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는데 그치거나 남북관계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인 인권이란 가치에 관한 문제다. 세계의 문명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면서 현대 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인권 신장 역사를 퇴보시킨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 북한의 불법성, 대통령의 의무 등을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의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북한 독재 정권의 불법적 압제에 실망하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분단 이후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 따라 비록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한반도 북반부에 미치지 못해 2,500만 북한 주민이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그들은 지금 한반도 남반부에 사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중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몇 가지 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11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북반부로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 더구나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진정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도 이 선서를 분명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안보당 책임자들은 탈북 어민들의 선상살인 자백을 근거로 삼아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상 퇴거 조항인데 이는 법적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운 주장이다.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에게는 적용 불가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일반 탈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 자격을 먹대로 박탈하는 것도 부족해 사지로 추방하는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북 어민들을 가리켜 흉악범 운운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된 판단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들을 가리켜 흉악범 살인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들이 자백이 실제 했는지도 의문이며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서 발견됐다는 혈흔 역시 마찬가지다. 설사 혈흔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과연 당시 탈북 어민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들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통일부가 아니라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증거를 가져 기소하고 우리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하지만 탈북어민은 이런 기회를 박탈당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를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자백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강제로 이들을 북송했다.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가 뭘 자처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습니다. 그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랬던 자가 대통령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짓을 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했다. 이처럼 당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지금까지도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별의별 법률 조항을 운운한다. 예의 그 남북 간 특수관계를 읊어대며 자신들 강제 북송이 정당했다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북한은 절대로 외국이 될 수 없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 만일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과 같은 식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 어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자격 박탈과 강제 북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심산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을 정치보복, 전임 정부 흠집 내기, 정치 공세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정말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법적으로 따지는데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기사를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마치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걸 막고 독재를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틀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입틀막을 해야 될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누구인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길게 읽었습니다. 입틀막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손을 꽁꽁 묶어서 북한 독재정권 김정은이 그 방어단체 수계의 아가리에 쳐넣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하면서 강제 북송했던 자들은 누구인가? 이 정권이 언제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정권,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재명이 지금 우리 국민 앞에서 이렇게 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자기들의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그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실정을 저질렀고, 자기들이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은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성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웃깁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게 퍼포먼스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런 유치한 짓거리들을 2024년 3월 17일, 3월 16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아는가? 혹시 가재, 붕어, 개구리, 개, 돼지로 아는가 정말로?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